자, 반응식은 A, B 반응에서 생성물이 두 개네요. C하고 D가 생긴다. 반응식. A 3몰과 B 1몰을 반응시켰을 때, 자, 처음에 주어진 몰수는 3몰과 1몰입니다. 이 계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몰하고 1몰이 있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물음도 또 있네요. 3몰과 2몰이 있었다. 얘가 3몰하고 2몰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네요. 자, 두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성되는 C는 각각 몇 몰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되는 C 몰수 묻고 있죠. 생성물의 몰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 한계 반응물이. 자, 2대1 비율로 사라집니다. 2대1 비율로 사라질 때 먼저 고갈되는 물질 누구예요? B죠. 2대1. A가 남고 B가 먼저 고갈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 반응물 C는 얼마 생길지는 B가 결정하는 거예요. 1대3, 1대3, 1몰 있었으면 3몰이 생기겠죠? 그래서 답은 3몰. 자, 다음. 3몰과 2몰 있었대요. 그러면 2대1로 반응합니다. 2대1로 반응합니다. 누가 먼저 고갈합니까? 예, 이번에는 2대1로 반응하면 얘네요. 3몰. 예, 3몰 다 사라지고, 그러면 3몰입니다. 3에 대해서 2대1이니까 1.5몰. 예, 1.5몰만 사라질 거예요. 어쨌든 한 개의 반응물이 A라는 사실만 알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C. 이번에는 A와 C의 비율을 보세요. 2대3이죠? 2대3. 그러면 2분의 3배. 자, 3몰에 대해서 2분의 3배. 2분의 3배를 한 2분의 9몰. 자, 그래서 C 생성물은 양은 2분의 9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반응물의 양이 생성물의 양을 좌우한다. 5번 풀겠습니다. 5번 전형적인 문제예요. 질량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A와 B가 반응을 해서 EC가 된다. 자, 첫 번째 실험은 주어진 AB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 비율은 1대2랍니다. 다음에 반응 후에 BC의 질량 10대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A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데이터 가겠습니다. Xg과 Yg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 후에 AC가 1대2로 남았다는 것은 B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대2 비율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문제 전부예요. 자, 이건 질량비입니다. 몰수가 아니에요. 질량비가 10대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율을 줬기 때문에 정확히 질량이 몇 그램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질량비가 주어지면 이걸 그냥 실제 질량으로 가정을 하세요. 예, 10g, 11g이라고 과감하게 두고 푸는 겁니다. 그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얼마입니까? 반응 후의 총 질량이 21g이죠. 이제 질량 보존을 적용하세요. 반응 후에 21g이면 반응 전에도 21g이어야 됩니다. 질량 보존되죠? 자, 다음에 이 두 질량의 합은 21g이고 그 비율은 1대2여야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21g을 1대2 비율로 분배를 하면 7g과 14g이죠. 예, 그래서 1라는 숫자를 7g으로 바꾸고 2라는 숫자를 14g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요렇게 풀면 돼요. 자, 이것이 질량비가 주어졌을 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질량 보존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려면 그 전에 이 비율을 과감하게 그냥 질량으로 가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반응 전, 후 표를 작성하죠. 얘가 한 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7g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 14g 중에서 10g이 남았다는 것은 4g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11g이 생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작성했고 이 7대 4대 11, 이 7대 4대 11 요거는 몰수비가 아니라 반응하는 질량비예요. 자, 영어 질량비.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반응 질량비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은 이 비율대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계수하고는 다르죠. 자, 이 반응 비율을 두 번째에다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1대2죠. 과감하게 1g, 2g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얘가 2g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얘가 2g 생기려면요.
얘들이 각각 몇 g이 없어져야 될까요? 얘가 2g 생기려면 얘네들이 각각 몇 g이 없어져야 될까요? 이 비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7대 4대 11 비율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2로 바뀌었으므로 결국 몇 배 한 겁니까? 위에 있는 숫자를 11분의 2배를 하게 되면 이걸로 바뀌죠. 그럼 이 숫자들을 모두 11분의 2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1분의 2배 하면 11분의 14g이 되겠죠. 11분의 2배 하면 11분의 8g이 되겠죠. 자, 이제 XY 찾겠습니다. 자, XY. Y는 제로니까요. 반응 전에 11분의 8g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1g이 남았네요. 1은 11분의 11이라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몇 g이 있었길래 11분의 11이 남았을까요? 두 개 더 하면 되겠습니다. 11분의 25g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X 대 Y 이 비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25 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비가 주어지게 되면 질량 보존을 사용한다. 기억하세요. 6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깁니다. 모두 기체예요. A 질량이 0.4g이라고 주어져 있고 B는 22.8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0.8g이 있었고 다음에 7.6g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시작했고, 자, 반응 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네요. 다음에 A는 몇 g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전체 기체, 반응 후에 전체 기체가 얘가 8리터래요. 8리터. 자, 2번 데이터는 한계 반응물이 B죠? 자, B가 제로 됐고요. 그럼 얘가 몇 g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의 부피는 6리터랍니다. 6리터. 자,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에 A 분자량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분자량 2. 자,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A 분자량을 말합니다. B 분자량은 없어요.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봤을 때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개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개수를. 예. 이 개수가 1, 1, 2죠. 그러면 개수 합이 좌변은 2, 2. 자, 반응 전후의 개수 합이 2, 2로 같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두 개 없어질 때 두 개 생겨난다는 뜻이죠. 따라서 반응 전후의 총 몰수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 기체이기 때문에 몰수가 일정하다면 부피도 일정하겠죠. 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 반응식은 스페셜한 반응식입니다. 개수합이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풀 수 있어요. 따라서 반응식이 나오면 개수합이 같냐 안 같냐 이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개수합 같습니다. 개수합이 같기 때문에 반응 전에도 8리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부피가 반응 전후가 같지 않습니다. 질량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부피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에 6리터였겠죠. 자, 개수합이 같으면 부피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죠. 따라서 이 질량 데이터들을 몰수로 전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몰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질량이 나와 있고 몰수로 바꾸려면 분자량 필요하죠. 마침 A 분자량을 던져줬어요. 자, 2를 적용할게요. 그럼 분자량 2로 나누면 0.2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2몰. 자, 질량 2배죠? 몰수도 2배일 겁니다. 0.4몰. 자, 다음에 이 B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B가 몇 몰인지 알아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B 분자량은 없습니다. B 분자량이 없어서 얘 몰수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 몰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부피 데이터를 보세요. 자, 이게 8리터, 6리터예요. 그러면 몰수와 부피는 비례하죠. 따라서 이 몰수합도 8대 6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쓸게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그래서 요거를 A몰이라고 가져간다면 얘는 3A몰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몰수합 0.2 더하기 다음에 3A, 다음에 얘 몰수합 0.4몰 더하기 A. 자, 이 비율, 몰수합 비율이 이거 대 이거 8대 6 나와야 되죠. 8대 6이면 4대 3이죠. 자, 이렇게 해서 A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몰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1.6 더하기 4A, 다음에 0.6 더하기 9A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건 5A죠. 5A는 자 1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 A 값이 0.2몰이 나왔네요. 그럼 0.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얘 몰수는 0.2몰. 다음에 3배니까 얘는 0.6몰. 이렇게 몰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응식의 계수합이 같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 전의 부피가 8리터, 6리터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이 데이터가 나와야 전체 몰수 합도 8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야 그걸 이용해서 얘 몰수를 지금 계산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빈칸 채우겠습니다. 한 개 반응물 제로, 0.2몰 모두 반응했습니다. 0.2몰 반응했습니다. 1대 1대 2로 반응하죠? 그럼 0.2몰 반응해야 되고 0.4몰 생겨야 되고 0.4몰 생겼어요. 자, 다음 얘 몰수합이 몇 몰입니까? 0.8몰이죠. 그러면 이게 0.8몰이라면 그게 부피로 8리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8리터. 동일하게 0.8몰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0.4몰 생겼으니까 남아있는 우리 B 몇 몰 남아있습니까? 0.4몰 남아있어야 되겠죠. 합이 0.8. 그 다음에 요거 빼도 0.4 나오죠? 0.4. 자, 다음에 밑에 표 채울게요. 0.2몰, 한 개 반응몰 0.2몰. 자, 1대 1대 2, 0.4몰 생겼습니다. 0.4몰 생겼고, 그 다음에 제로 됐고요. 얘가 0.2몰 남아있어야 되겠죠. 자, 합해볼까요? 0.6몰 나와주죠? 그래서 0.6몰, 0.6몰 이런 상황이에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뭘 물어보나요? X, Y 찾을까요? 네. 자, 요거 질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4몰의 질량을 말하는 거죠. 비물질. 0.4몰 질량. 0.2몰 질량이 7.6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배를 하면 15.2g 되겠습니다. 15.2g. 다음에 0.2몰 질량 물어보는 거죠. 0.2몰 질량 여기 나와 있네요. 0.4g. 그래서 0.4g. 이렇게 되겠죠. 우리 비분자량도 한번 찾아볼까요? 비분자량. 0.2몰 질량이 7.6g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1몰 질량이죠. 그래서 5배를 하면 5. 그러면 5배 하면 지금 40이네요. 40. 6, 5, 30. 7, 5, 30. 38이네. 자, 38. 분자량 3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C 분자량 한번 찾아볼까요? 이 C 분자량은요, 어떻게 찾느냐. 자, 요 분자량.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 분자량이 나와 있죠? 자, 앞에 이 계수 말입니다. 이 계수는 몰수와 같다라고 취급을 하고요. 요렇게 곱하면 질량이 되겠죠? 질량 되겠죠? 그래서 요거 2g. 다음, 계수하고 이 분자량 곱하세요. 그럼 38g. 자, 이제 분자량과 이 몰수 2 곱했을 때 질량 보존돼야 돼요. 돼서 40g 나와야 되거든요. 40g. 그럼 분자량 얼마입니까? 20.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 계수를 몰수로 취급해가지고 분자량하고 곱하면 질량으로 바뀌겠죠? 질량. 그러면 질량 보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 20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워두세요. 7번 문제 풀겠습니다. 7번 문제. 한 개 반응물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반응식은 A가 B와 반응해서 EC 이거고요. 개수 2개 안 나왔습니다. 자연수겠죠. 질량 달리해서 반응시켰다. 분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이 말은 B가 무거운 분자라는 겁니다.
얘가 가벼운 분자라는 겁니다.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실린더를 상상하면 돼요. 7Wg 있었다고 돼 있는데 1번 데이터가 그냥 7g 가겠습니다. W 쓰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4g 갈게요. 7g, 4g 있었대요. 그랬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6L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4L가 된다. 자, 반응 후 요게 4L가 된다라는 데이터네요. 그 다음 2번 실험 갈게요. 자, 2번은 얘가 얼마에 쓰는지 몰라. 근데 얘는 똑같이 4g이야. 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기체가 8L다. 아, 보세요. 이게 6L고 이게 8L. 그럼 몰수가 이게 더 많죠? 근데 얘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늘렸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7g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응 후에 6L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8L가 6L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험 3번 가겠습니다. 실험 3번. 7g이 있었다. 오케이. 몇 g인지 몰라. 그럼 반응 전의 부피가 10L였다. 오케이. 자, 비교합니다. 얘 그대로죠. 얘 그대로인데 얘는 질량이 달라요. 근데 몰수가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4g보다 더 많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그래서 4보다 더 많구나.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니까 8L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 전부예요. 그리고 이게 몇 g인지 찾으라는 거네요. 자, 문제는 파악되셨죠?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전후에 부피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량을 보셔야 됩니다. 변화량. 일단 줄었습니다. 당연히 줄죠? 모든 데이터 다 줄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계수합 A 플러스 B하고 2하고 비교했을 때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B예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그죠? 아직 AB를 못 찾아요. 자, 이제 변화량을 보라고 했습니다. 2몰 줄었죠. 아, 이 2L 감소했죠? 이것도 2L. 이것도 2L. 자, 이 변화량이 2L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번째 라인, 이 숫자가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총 변화량은 생성물의 양에 비례한다고 했죠. 한 개 반응물의 양에도 비례한다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비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변화량이 같다라는 것은 생성물 양도 같다는 얘기고, 다음에 한 개 반응물의 양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개의 반응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1, 2번을 비교했을 때 A가 달라졌어요. 만약 A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면 A가 증가했기 때문에 총 변화량도 증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반응물이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개의 반응물인 B가 4g 똑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총 변화량도 동일한 겁니다. 자, 한 개의 반응물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과 3번을 비교할게요. 얘가 A가 일정한데 B를 늘렸어요. 만약 이때 B가 한 개의 반응물이라면 총 변화량도 늘어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반응물은 질량이 일정한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7g 반응했네, 제로. 다음에 요거 7g 반응했네, 제로. 이게 이 데이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뭡니까? 한 개의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과
총 변화량은 이 세 가지는 비례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데이터 보세요. 둘 다 사라졌어요. 둘 다. 11g이 생겨야 되겠죠? 시 생산량은 11g일 겁니다. 자, 이 라인이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요거 7g 없어졌어요. 11g 생겼어요. 얘 4g 사라졌습니다. 11g 생겼습니다. 11g 생겼겠죠? 자,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다음. 4g, 7g. 자, 더 무거운데 질량이 적어요. 그죠? 더 무거운 아이인데 A보다 질량이 적어요. 그러면은 7g, 4g 쓸 때 7g, 4g 쓸 때 개수, 몰수는 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몰수는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가벼운 아이가 7g이 있고 무거운 아이가 4g 있다면 개수는 당연히 이게 더 많죠. 그죠? 예. 그 다음. 여기 둘 다 제로 된다라는 게 요게 포인트네요. 둘 다 제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 두 물질의 몰수 합이 몇 번인지는 몰라. 확실히. 그죠? 하지만 지금 반응 후에 C만 남아있어요. C 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몰수 비율, 요거 몇 몰 몰라. 이것도 몇 몰인지를 몰라. 하지만 이 비율 알 수 있지 않아요? 6대 4니까 3대 2가 나와야 되겠죠. 3대 2. 3대 2. 자, 그렇다면 이게 몰수합이 3대 2. 몰수합이 3대 2. 자, 요거 데이터 똑같죠? 요것도 3대 2. 자, 얘 몰수합이 3대 2. 요거 이해됩니까? 얘 몰수합이 3대 2. 자, 그러면 얘 개수비하고 몰수비는 같기 때문에 이 개수합도 3대 2가 되어야 돼요. 3대 2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3대 2니까 이게 3이네. 이해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데이터는 남지 않고 모두 반응한 거예요. 자, 7g, 4g 모두 반응해서 11g 생겼죠. 얘들 몰수 합을 보면 이 몰수 합이 6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대 4. 이게 가능한 이유는 AB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6리터는 온전히 AB만의 몰수 합이고요. 이 4리터 안에는 AB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성물인 C의 몰수만 온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피가 3대 2이므로 몰수합도 3대 2. 그럼 개수합도 3대 2가 되어야 되겠죠. 어렵네요. 그래서 3대 2. 그 다음, 그러면 이 AB 조합이 1, 2가 있고 2, 1이 있지 않습니까? 골라야 되겠죠. 자, 아까 AB 분자량 힌트를 줬는데 7g과 4g 중에 개수가 누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까? 예, 7g, A7g이 개수가 더 많다는 거 알아냈었죠? 따라서 A의 개수가 더 커야 되므로 A가 2네요. 그래서 이게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을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 네, 가겠습니다. 자, 개수 2대 1이 나왔으니까 이 7g을 2몰로 가정할게요. 자, 4g은 1몰로 가정할게요. 이건 2몰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11, 요거 몇 몰입니까? 2몰이죠? 2몰. 다음, 요거 2몰이죠? 2몰. 2몰이 4리터라고 돼 있어요. 2몰이 4리터. 그냥 2배 튕길게요. 이 숫자에 맞추겠습니다. 4몰, 2몰, 4몰.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럼 4몰 4리터. 숫자가 깔끔하니까.
자, 이것도 4몰 가겠습니다. 4몰. 그럼 6리터예요. 6몰 나와야 되죠. 그럼 얘가 몇 몰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2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몰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6몰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몰에 대한 질량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6몰에 대한 질량. 그래서 4몰에 대한 게 7g. 그럼 6몰이면 얼마냐? 2분의 3배 하면 되잖아요. 2분의 3배. 2분의 21g이 되겠습니다. 2분의 21g. 자, 요거 4몰입니다. 요거 8몰 나와야 되죠? 8몰. 그러려면 얘가 4몰 남아 있어야 돼요. 4g이면 2몰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반응에 4몰 남아 있으려면 6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6몰 질량 물어보네요. 2몰 질량이 4g. 그러면 6몰 질량은 3배, 12g. 자, 이렇게 질량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한 문제에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짚어보면요. 한 개의 반응물과 총 변화량 비율이 비례한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응물 모두가 사라질 때는 이 전후 부피 비가 이 개수 합의 비와 같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질량과 분자량이 주어지게 되면 몰수 비교가 가능해서 A7g이 B4g보다 몰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1대2인지 2대1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네, 꼭 복습을 해보세요.